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내추럴 그린 꽃바구니 제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꽃바구니는 이제 결혼을 막 앞두고 있는 새 신부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바구니에 폼 세팅하는 것부터 꽃 꽂는 방법, 마지막으로 리본 묶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담아봤으니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플로럴 폼부터 바구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젖은 플로럴 폼을요, 투명 플로드지에 감싸서 바구니에 쏙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뒤 남은 플로드지는 꽃바구니를 튀어나오지 않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바구니와 플로럴 폼의 크기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구니에 비해서 플로럴 폼이 너무 작아버리면 폼이 움직이겠죠. 즉 모양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크기 잘 맞춰서 바구니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들어갈 소재는 서류화입니다. 자연스러운 선이 매력적인 서류화를 바구니에 전체적으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꽂은 것처럼 길게 선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폼 아랫부분에 꽂아서 폼을 전반적으로 가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류화라고 하는 소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는 서류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선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무겁지 않고 가벼우면서 곁가지도 많아서 폼을 채우기도 좋고 길게 라인을 뽑아주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서류화는 계절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 바뀌는데요. 우리 초봄에는요, 흰 색깔 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돼서 꽃이 떨어지고 풀이 생길 때쯤에는 이런 식으로 영상에 나와 있는 잎서류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꽃을 볼 수 있는 봄에는 서류화를 이용한 작품들이 인스타 같은데 엄청 많이 업로드 되죠. 많은 플로리스트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류화를 꽂아 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바구니 전체적으로 다 꽂아줬고, 바구니 위, 손잡이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바구니를 기준으로 조금 아래로 떨어지는 것들도 있죠. 자연스러운 풀의 방향을 그대로 살려서 꽂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 꽃바구니의 전체적인 외관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서류화를 꽂아줬어요. 자, 이제는 수국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색깔 수국을 준비했고요. 수국 곁가지를 잘라서 폼의 바닥 부분에 꽂아줄 거예요. 앞에도 꽂고 중간도 꽂고 뒤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으면서 이렇게 색감도 주고 덩어리감도 주고 또한 폼도 가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수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수국은 꽂아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물이 내릴 수가 있거든요. 즉 금방 시들 수가 있는데 이는 폼에 제대로 안 꽂아서 그래요. 물올림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수국을 쓸 때는 물올림을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꽂으실 때 아주 신경 써서 폼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꽂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국도 다 꽂았고요. 그 다음에 꽂을 거는 흰 색깔 리시안 셔츠입니다. 자, 흰 색깔 리시안 셔츠로 수국이 꼽혀있지 않은 빈 공간들에다가 그룹을 만들어 가면서 꽂아주도록 할 건데요.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뿌려주듯이 꽂는 것보다는 2개 하나, 3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더 작품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화해장식 기능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약간 기하학적으로 꽂는 거, 그 다음에 그룹핑보다는 믹싱, 전체적으로 섞이고 그 다음에 모양이 딱딱 잡힌 거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작품을 만들 때 좀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자연스럽게 선을 뽑는 작업이라던가 그룹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는 기능사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취미반이라던가 플로리스트 반, 창업반 수강을 통해서 보강해 나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에 꽃집에서는 이렇게 기능사에서 나오는 딱딱 모양이 잡힌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작품을 추구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기술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면은 앞면에 리시안 셔츠를 그룹핑으로 꽂아줬고 뒤를 돌려서 뒷면에도 꽂아줬죠. 자, 전반적으로 리시안 셔츠가 수국이 채우지 못한 부분들에 꽂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앞뒤 꽂았으니 양옆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추가로 꽂아줍니다. 이런 리시안 셔츠 봉우리도요, 버리지 말고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봉우리는 뾰족하고 가볍게 보이죠? 이런 것들은 다른 꽃보다 살짝 길게 올라와 있으면 좋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렇다고 봉우리를 한 10개 정도 꽂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한 2-3개 정도 선으로 좀 꽂아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리시안 셔츠라고 해도 한 단의 얼굴 크기가 큰 것, 작은 것, 봉우리까지 있죠. 이러한 얼굴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얼굴이 큰 거는 작품의 아래쪽에 무게감 있게 배치가 되면 좋고요. 얼굴이 작고 가벼운 거는 작품의 윗부분에 들어가서 길이감을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불로초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꽃 이름처럼 불로 장생을 하는 꽃 같아요. 정말 다른 꽃보다 생명력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불로초 같은 것들은 코사지에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화관 같은 데 들어가도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잘 싱싱하게 보실 수 있답니다. 리시안 셔츠 사이사이에 불로초를 꽂아주고 있어요. 꽂으실 때 뭉텅이로 크게 두텁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지가지 잘라서 써주시면 훨씬 좋겠죠. 지금 현재 영상에서 보시면은 불로초가 초록색깔 봉오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물올림이 잘 되면은 이 봉오리가 꽃이 핍니다. 약간 별 모양이거든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사이사이 꽂아주시고요. 이번에는 그린 색깔 리시안 셔츠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색깔 리시안 셔츠 사이사이에 크게 비어있는 공간마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꽃이 많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꽃을 꽂을 때 살짝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꽂으면서 기존에 꽂았던 꽃 모양 망가지지 않게 좀 신경 써 가면서 꽂아주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도 꽂아주시고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다 꽂았고요. 찔레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들어가면은 또 작품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들죠. 가을이 되니 뭐 찔레도 나오고요. 뭐 정미래 덩굴, 노박 덩굴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작품을 만들 때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꽃이랑 풀만 있는 것보다는 이런 열매류가 추가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작품이 멋스러워진답니다. 길게도 꽂고 아랫부분도 꽂아주시고요. 옆에도 꽂아줍니다. 저는 만개가 한 가지 학원에 있어서 살짝 꽂아줬고요.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바구니를 장식하면서 리본을 묶어주도록 할 건데요. 리본이 움직이지 않게 리본 안쪽 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바구니에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리본 묶어 주시면 됩니다. 볼륨 살려주시고 끝에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끝. 오늘 만들어 본 내추럴 그린 꽃바구니 어떠셨나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은은한 느낌이 아주 매력적인 꽃바구니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가감없이 물어봐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빠른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이 토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꽃티처 토선생이었습니다.